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이제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9월 모의평가 세계사 부분을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면은 다음 유물을 남긴 고대 문명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무엇이냐? 라고 보면은 지금 이것은 고대 수메르인이라고 적혀 있죠. 수메르인이라 적혀 있고 도시 국가인 라가시에서 제작된 원뿔 형태의 점토 유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기 문자를 사용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 쪽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파라테논 신전에 건립되었다. 이거는 이제 아테네 쪽 말하는 거니까 아니고, 나일강 유역 같은 경우 이집트니까 아니고, 60제법과 태음력 그리고 세기 문자니까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다음에 하라파 등 계획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인더스 문명이니까 아니고, 전복의 내용을 갑골 문자. 자, 상나라 쪽, 중국에 있는 상나라 말하는 거니까 정답은 3번. 자, 2번. 제 가나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폴레옹 전쟁 참전을 계기로 소유럽 사상을 영향을 받은 청령 장교들이 비밀리에 12월 땅을 결성하고 거사를 계획하였다. 뭐 이거는 사실상 봤을 때 나폴레옹의 전쟁 참전을 보니까 19세기 때 내용인 거는 짐작이 갑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제 유럽에 영향을 받았으니까 뭐 그에 따라서 메테르니가 저반 나폴레옹 체제 이전으로 돌리려고 했었죠. 그때가 사실상 1814년, 15년 그쯤이니까 19세기쯤 되는 거를 추정 가능하고, 그다음에 또 보면 뒤 내용을 쭉 보면은 차르라는 내용이 딱 나오죠. 그에 따라서 12월 당원들이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세나트 광장에서 봉기를 시도하였다. 하지만 이 봉기는 대포 등을 동원한 차르의 군대에 의해 진압되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데카브리스트 운동 말하는 거거든요. 1825년경에 청년 장교라는 내용이 적혀 있고, 네, 보니까 데카브리스트 운동이고, 술탄 압둘 아하미드 2세가 범이슬람주의에 강조하여 자유주의를 탄압하자 제3군단 소속 청년 장교들이 파리에 있던 티르크 비밀혁명 집단과 손을 잡고 거절하기 계획하였다. 청년 장교가 나왔고, 그 다음에 티르크당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거 딱 봤을 때, 이거 같은 경우는 청년 티르크당의 이제 입헌 혁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908년도에 있었던 티르크당의 입헌 혁명 말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제 1825년경에 있었던 데카브리스트 운동, 그리고 청년 티르크당의 입헌 혁명 말하는 거니까 그 내용들을 보고 그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을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찾는 거거든요. 자, 7월 혁명에 영향을 받았다. 데카브리스트 운동은 1825년이고 7월 혁명 같은 경우는 1830년이기 때문에 얘가 더 문제죠. 먼저이기 때문에 1번은 틀렸고, 선거권을 노동층까지 이제 확대시킨 것 같은 경우에는 차티스트 운동 말하는 거죠. 영국에 있었던 1838년경 있었고, 이거는 러시아하고 2번 이제 선택지 같은 영국이니까 아니고, 나 입헌 정치의 부활을 주장하였다. 그렇죠.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이거는 청년 티르크당의 입헌 혁명이었기 때문에 입헌 정치를 항상 이제 부활을 주장했다는 거. 정답은 3번이고, 그리고 제국 내에서 와하브 운동의 등장을 초래하였다. 알다시피 이거는 이제 오스만 제국 쪽을 말하는 거 맞긴 한데, 얘 같은 경우에 아랍의 민족주의 운동 말하는 거거든요. 아랍 쪽 지역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고, 가와나 공화정 수립을 목표로 하였다. 알다시피 데카브리스트 운동 또한 뭐 공화정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나 또한 공화정하고 상관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 밑줄치 왕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지금 이곳은 중국 양조에 있는 채치원의 기념관이다. 그는 신라인으로 빈곤가에 급제하였다. 빈곤가라는 내용이 적혀 있고, 뭐 채치원이 사실상 활약했던 시기도 중국의 당나라 시대니까 당연히 이 왕조 같은 경우에는 당나라를 말하는 거겠죠. 당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전층에 의해서 멸망하였다. 정답 1번이죠. 그러면서 이제 후주라든가 휴량이라든가 뭐 후한 뭐 여러 국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그때 시대 5대 식국이라 합니다. 907년경에. 그다음에 외척 왕망에 의해서 이제 무너졌다. 이거는 한나라 말하는 거니까 아니고, 진승 오강의 난으로 쇠퇴하였다. 이건 진나라고, 이제 한건적의 난을 계기로 몰락하였다. 자, 한건적의 난으로 이제 몰락한 것은 후한
말하는 거고, 그 뒤에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삼국지 내용은 나오는 거죠. 2차 성의 농민군에게 수도가 점령되었다. 명나라니까 정답은 1번. 레피두스가 사후에도 혼란을 지속되었다. 지금 레피두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안토니우스 나오죠. 딱 내용 보니까 안토니우스와 이제 옥타비아누스의 한판 승부 있었던 이제 악티움 해전이 있고 난 뒤에 거기서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기원전 27년경에 로마 제국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 인물 같은 경우에는 안토니우스와 싸웠던 옥타비아누스와 관련된 내용은 무엇이냐? 자, 제국을 4분할 정치하였다. 이건 디오클레티아누스 말하는 거니까 아니고, 콘스탄티노플리스 같은 경우에는 콘스탄티누스니까 아니고, 스파르타쿠스의 난을 지답하였다는 카이사르 쪽 말하는 거죠. 아니고, 프린캡스 제1시민이라는 프린캡스를 이제 원로원으로부터 받았던 사람이 이제 옥타비아누스니까 정답은 4번. 자, 전복지 곳곳에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한 사람은 이제 이스칸다르, 즉 알렉산드로스 말하는 거니까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난리 수습을 위해 우리 제국의 수도까지 오시느라 노고가 크셨습니다. 이 회담을 주재하게 된 땡땡입니다. 오스트리아를 대표하고 있다. 뭐 이것만 내용 봤을 때는 가 인물 같은 바로 메테르니히 말하는 거죠. 자, 메테르니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철의 정책 같은 경우에는 마가렛 태처 말하는 거죠. 1970년경에 있었던 영국 총리를 말하는 거고, 총리가 아니라 영국의 총리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농노 해방령을 방포하였다. 농노 해방령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알렉산드로 2세 말하는 거죠. 러시아에. 그러니까 아니고 2월 혁명 영향을 받아서 실각하였다. 그렇죠. 1848년경에 2월 혁명, 프랑스에서 2월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오스트리아에서도 3월 혁명이 일어나게 되며 이제 메테르니히가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고, 자, 이번 아메리카에 대한 유럽의 불간섭을 주장하였다. 이건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몰로가 1823년경에 몰로 선언을 통해서 뭐 이렇게 불간섭을 계속 주장했었고, 시칠리아, 나폴리 등 이탈리아 남부를 점령한 사람은 이제 이탈리아의 가리발디 말하는 거니까 아니고, 그러니까 정답은 3번. 6번. 미추친 황제의 통치 시기에 있었던 사실 옳은 것은 이 내용이 약간 어려울 수가 있는데, 사파비 왕조가 내용이 나오는 거 보니까 대충 한 16세기에서 18세기경이라고 이제 좀 짐작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이쪽이 다 인도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인도의 여러 왕조 중에 한 명을 말하는 거겠죠. 한 개를 말하는 거겠죠. 자, 고아와 데칸고안 일대의 경제적 이권 보장을 힘써 달라는 프로트카 상인들의 요청을 받았고, 결정적 힌트가 나오는데 남인도 지역 대부분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프로트카 상인들의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자, 지금 제가 아까 봤다시피 사파비 왕조가 16에서 18세기고,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 인도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데카고원을 넘어서 남인도 대부분을 다 점령하였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힌트를 보면은 문타주 마을을 추모하는 묘당을 둘러봤다. 자, 샤자한이라고 해서 무굴 제국에 있었던 황제 중 한 명이었죠. 샤자한은 5대 황제였었고, 자, 그 다음에 이러한 힌트를 종합적으로 이제 추론해봤을 때 이와 황제 같은 경우에는 아우랑제부라는 황제가 나옵니다. 무굴 제국에. 아우랑제부하고 사실상, 그래서 아우랑제부의 통치 시기에 있었던 사실 옳은 것은 무엇이냐 라는 건데, 쿠투브 미나르 같은 경우에는 델리 수타 왕조를 말하는 거니까 아니고, 타지말이 조성되었다. 타지말이 조성된 게 아까 말했다시피 샤자한 황제 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아니고, 델리 수타 왕조 시대가 종식되었다. 그거는 이제 1526년경에 망한 거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비이슬람교도에 대한 지지야 부활 같은 경우가 딱 아우랑제부 때 부활됐으니까 정답은 4번. 자, 바스코 다가마 캘리커 같은 경우에 1498년경 이제 포르투갈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캘리커까지 갔으니까 전혀 상관이 없으니 정답은 4번이고,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금 보면은 앞면과 뒷면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결정적인 힌트 같은 경우에는 다이묘들 간의 분열을 종식하고 통일을 이룬 그가 일본의 원 중국 사절과의 회담에 대비해 자신의 위상을 가시할 것을 목적으로 제작하였다. 그 같은 경우 당연히 도요토미 히데요시 말하는 거죠.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바로 조선 침략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4번 요괴는 1598년경에 히데요시가 사망하게 되면서 이제 임진왜란은 끝을 내게 되는 거죠. 에도막부를 이뤘다는 당연히 도쿠가와 이에야스겠고, 마스카 문화를 발전시켰다는 그리고 쇼토쿠 쪽 말하는 거겠죠. 뭐 중국 가만 무역을 실시하였다. 가만 무역을 실시한 사람은 아시카가 다카우지 쪽 말하는 거겠죠. 견당서를 중국 문물을 받아들였다. 견당서 쪽은 나라 시대나 이제 헤이안 시대 쪽 말하는 거니까 정답은 4번. 나는 이제 군대를 보내 땡땡을 장성 북쪽으로 몰아냄으로써 백성을 도탄에 구하고 한쪽의 예의와 제도를 회복하고자 한다. 그리고 쭉 나오고, 그리고 땡땡과 생목이는 중화의 족속이 아니지만 천지 사이에 함께 태어났으니 예의를 알고 시민이 되기를 원한다면 중국의 백성과 마찬가지로 돌봐주고 먹고 살게 해줄 것이다. 생목인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땡땡을 장성박 북쪽으로 몰아냈다라는 내용이 적혀있죠. 그래서 내용 봤을 때 가 같은 경우에는 몽골 말하는 거죠. 몽골. 몽골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티비트 불교니까 뭐 정답 바로 나왔죠. 1번. 다음 보면 2번 보면은 남명관제와 북명관제 같은 경우에는 요나라고, 수도 카이펑을 함락하고 황제 등을 포로 잡았다. 금나라 말합니다. 금나라. 그 다음에 사고전서 간행은 청나라고, 백성의 교화를 위해 여섯 조항은 명나라. 육류 말하는 거죠. 육류. 그 다음 밑줄친 그의 아버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지금 결정적인 힌트가 지금 라벤나 등지를 교황에게 지금 넘겨주었다라는 내용이 적혀있죠. 이거 봤을 때는 피핀을 알 수 있습니다. 피핀. 그렇죠. 이때 이제 카롤로스 이제 왕조를 개창하였던 피핀. 네, 피핀이고, 끝까지 보면은 그 왕은 사람들로부터 여전히 그의 아버지를 이을 것이다. 이제 그의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궁제였었죠. 황제가 아니야. 왕이 아니었었고, 그가 바로 이제 카롤로스 마르텔 말하는 거죠. 카롤로스 마르텔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노르망디 공국을 세웠다. 노르망디 공국을 세운 사람 같은 경우에 롤로라는 사람이에요. 롤로.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고, 브론스 협약을 체결하였다. 하인리 5세 말하는 거죠. 자, 소로몬 황제의 간을 받았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카롤로스 마르텔이 아니라 카롤로스 대제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아니고, 로마 가톨릭 교도로 개종하였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핀이 아니라 클로비스 말하는 거죠. 아니고, 그 다음에 트루프라티에 전에서 이슬람군을 물리쳤다. 정답은 5번. 732년경에 이제 우마이야 왕조를 사실상 이제 물리쳤죠.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면은 헝가리는 10여 년 전에 이교도의 침략을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그때 이교도 다시 발행하였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얼마 전 그들이 땡땡을 공격하며 바그다드 도성을 무너뜨렸다. 자, 땡땡의 바그다드를 사실상 이제 수도로 삼았던 왕조 같은 경우에는 아바스 왕조 말하는 거죠. 아바스 왕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수립되었다. 북아프리카 지역과 아바스 왕조는 전혀 상관이 없죠. 자, 이스마일 1세에 의해 건설되었다. 이스마일 1세 같은 경우에는 사파비 왕조 말하는 거니까 아니고, 시아파의 지원을 받아 개창하였다. 정답은 3번이죠. 다음에 사사 왕조 페르시아를 정복하였다. 이거는 우마이야 왕조고, 이베리아 반도 또한 우마이야 왕조니까 정답은 3번이고, 11번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은 최근 영국은 땡땡과 화해를 약속했다. 양국은 땡땡이 남하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크림 전쟁이나 이란 지역의 카자르 왕조를 둘러싼 이권 다툼으로 계속 대립해왔다. 자, 가 같은 경우에는 영국하고 지금 카자르 왕조를 지금 이권 다툼 뭐 이런 내용 보니까 가는 바로 러시아 말하는 거죠. 러시아. 그리고 모로코 사건 1905년 1911년경에 모로코 사건을 일으킨 고, 그 다음에 팽창주의 정책을 계속적으로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거 보니까 나는 독일 말하는 거죠. 자, 가는 러시아고 나는 독일입니다. 자, 이걸 봤을 때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러시아에서 피해 인류가 일어났죠. 맞습니다. 세르비아에서 맞서 전면전을 단행하였다. 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세르비아 편을 들었죠. 세르비아하고 이제 대척을 뒀던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말은 섬점투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계속 싸웠죠. 제1차 세계대전으로 식민지를 상실하였다. 저 독일 같은 경우에는 식민지 이제 상실했죠. 가와 나 제1차 세계대전 중에서 황제가 퇴위하였다. 네, 맞습니다. 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니콜라이 2세가 로마노프 왕조가 완전히 망했고, 나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서 빌헬름 2세가 결국에는 이제 퇴위하게 되면서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고, 자,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 왕조 보면은 지금 뭐 숭정 말 나오죠. 이게 숭정제와 관련된 내용인데, 뭐 숭정제 같은 경우 명나라의 마지막 왕이거든요. 뭐 이제 한쪽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자살을 시도했었던 이제 왕이었었는데, 뭐 그 황제였었는데, 뭐 굳이 숭정이라는 걸 몰라도 이제 정확하게는 천공이라는 힌트가 있습니다. 천공 계물이라고 해서 명나라 때 만들어진 하나의 책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상 근데 이거 문제가 살짝 약간 좀 지엽적일 수도 있긴 합니다. 뭐 숭정을 아는 정도면 어느 정도 역사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니까 뭐 그렇게 풀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그렇게 풀라고 문제 내진 않았을 거고, 천공이라는 단어를 보고 문제를 풀 수 있느냐라고 이제 문제를 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천공이라는 것이 뭐고 천공 계물이라는 책을 알고 있어야지만이 실상 이 문제 같은 경우에 풀 수 있겠죠. 자, 그래 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명나라 말하는 건데, 명나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자, 서양식 무기의 금룬기지국 같은 경우에 청나라 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아니고, 당삼체는 알다시피 당나라고, 자, 오수전이라는 표준화폐 같은 경우에는 한나라 때니까 아니겠죠. 그 다음에 장고정의 개혁이 나서 일조편법 같은 경우에는, 자, 명나라니까 정답은 4번. 교자와 해자 같은 경우에는 송나라니까 정답이 당연히 5번은 아니겠죠. 자, 가나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온 것은, 오수정 같은 경우에는 한나라가 아니라 진나라 말하는 거죠. 중국의 지금 긴밀한 우방에서 적국으로 변모될 상황에 놓여 있다. 국민당과 공산당을 중재하기 위해 베이징에 파견되었던 땡땡 특사의 외교 교섭은 결국 좌절되었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죠. 국민당과 공산당을 어떻게든 하해시키려고 했던 국가는 미국 말합니다. 미국. 그리고 땡땡이 만주사변을 일으켰다. 만주사변을 일으킨 국가는 일본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죠? 나는 일본이고, 그러면은 미국과 일본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미국과 사실상 일본의 관계는 뭐 실상 나올 수 있을 만한 게 미드웨이 해전이나 뭐 이런 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 포츠머스 조약이 되려면은 러시아와 일본이 되는 거고, SLT 같은 경우에는 소련과 미국이겠죠. 그다음에 반둥 회의의 평화 시번치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본하고 이제 미국이 아니라 뭐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인도라든가 뭐 이쪽 유고슬라비아라든가 이런 국가가 되어야겠죠. 뭐 얄타 회담에 참여하여 전후 처리를 논의하였다. 얄타 회담이 등장하려면은 세상에는 뭐 소련이라든 소련, 미국, 영국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고, 이것도 약간 어려울 수가 있는데 밀주지인 그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플랑드르의 우리 교회는 여전히 신성 로마 제국 카를 5세의 핍박을 받고 있다. 그런데 최근 왕 중의 왕, 샤자한 말하는 샤자샤 뭐 이런 거 말하는 건데, 왕 중의 왕이라는 칭호를 쓰는 국가는 사파비 왕조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사파비 왕조 또한 시아파에 의해서 건국된 국가였기 때문에 이제 유일신을 믿고 있다. 그래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일신을 섬기고 있다 하고, 그로써 설령 그가 신성 로마 제국을 또다시 침공하더라도 루터파 제후나 교회에는 어떤 피해도 입히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의 나라는 이집트를 거쳐 북아프리카로 세력을 이미 확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오스만 제국 말하는 거죠. 이집트부터 해가지고 북아프리카 쪽 지역을 완전히 작정한 것은 오스만 제국과 관련된 내용이고, 이것 또한 국교와 신교 간의 이런 싸움을, 전쟁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위기에 봉착한 이들은 이제 오스만 제국의 힘을 빌려가지고 여기는 이제 신교들이 국교로부터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적혀 있거든요. 어쨌든 오스만 제국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무엇이냐? 알자스와 로렌 지방 같은 경우에는 프로이센과 정확하게는 이제 나중에 독일이 되겠지만 독일과 프랑스 간의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니고, 발칸반도 대부분 지역을 지배하였다. 그렇죠? 발칸반도 같은 경우에 메흐메트 2세가 사실상 거의 다 차지를 했죠. 니스 등의 이탈리아 북부 일부를 확보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프랑스가 말하는 거죠. 실상 이제 이탈리아가 통일하는 과정에서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이제 프랑스의 힘을 빌리게 됐죠. 그 대가로 니스 등의 이탈리아 북부 지역을 가져가게 됐다는 거. 그러면서 나중에 다시 이탈리아가 프로이센하고 이제 프랑스가 한마디로 보불 전쟁이라고 하죠. 보불 전쟁에서 이제 이탈리아가 이제 프로이센의 힘을 빌리면서 이제 프랑스로부터 프랑스가 가지고 있었던 니스와 이탈리아 지방을 다시 되찾게 되는 그런 스토리가 있다는 거. 슐렌지엔 지방에 대한 지배권 같은 경우에는 프로이센을 말하는 거고, 프로이센 등과 함께 포란드를 분할한 점령을 한 국가는 아다시피 이제 러시아를 말하는 거죠. 물론 오스트리아도 들어가긴 하는데 어쨌든 러시아를 말하는 거니까 뭐 정답은 2번. 15번 밑줄친 기억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거 보면은 나가사키 등을 추가 개항하였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딱 나오는 순간 뭡니까 1858년경에 이제 했었던 이제 미일 수호통상 조약 말하는 거죠. 이로부터 2년 하기로 한 2년 전 조약의 몇 가지 문제점 말하는 거니까 이 시기는 1860년을 말하는 거죠. 특히 영사재판권에 대한 미국 관료들의 논의가 나오고 홍콩을 격려해서, 자 당시 연해주 한량 소식을 충격받은 중국인들은 우리와 같은 외국인들에게 경계하였다. 연해주에 대한 할양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제2차 아편전쟁 했을 때 실상 이제 영국이 이제 중국에 이런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때 러시아가 중지를 했었죠. 그래서 러시아가 중지한 대가로 받았던 땅이 연해주였죠. 그래서 이때 1860년으로부터 4년간 중국에서 벌어진 사건들, 즉 1856년부터 해서 1860년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 그리고 또한 뒤에 내용을 보면은 난징을 수도로 삼았다. 여기서 약간 이제 봉기하였다 이런 내용 보니까 태평전국 운동 말하는 거죠. 태평전국 운동은 1851년부터 해서 64년간 있었으니까 이 시기가 딱 1856년에서 60년 이때 시기를 말하는 거구나. 이 시기에 있었던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베이징 장악에 성공하는 백령교도 같은 경우에는 18세기 말에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고, 이와쿠로 사절단 활동은 1871년부터 73년이기 때문에 아니고, 타이완 등의 할양 소식 같은 경우에는 1895년 15세기 조약 때를 말하는 거니까 아니고, 베이징의 공사관 설치 또한 이거는 베이징 조약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근데 베이징 조약이 언제죠? 1860년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됩니다. 홍콩을 영국에 할양하는 조약에 서명하는 중국 관리. 홍콩에 대한 할양 같은 경우에는 제1차 아편 전쟁 때니까 정답은 4번. 다 16번. 다음 가상 편지에서 밑줄친 우리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나라가 봅시다. 고향의 반가운 소식을 잘 받았네. 자네와 함께 활동했던 시절이 생생하네. 그리고 새로운 주교구를 설치하고 숭상숭배를 강조했던 에스파냐 군주의 탄압 정책에 맞서 우리가 이제 분연이 일어났던 그때 말이네. 드디어 우리나라가 어엿한 독립국으로 공인되었다. 지금 에스파냐로부터 계속적으로 독립 운동을 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여 년 전에 포르투갈 상인들의 포교 문제로 이곳에서 추방된 후에 상가는 번창하고 있지. 여기가 인공섬이라는 가끔 풍랑 피해를 입은 것 말고는 별탈 없다네. 자네도 늘 건강하게. 인공섬이라는 힌트를 줬고, 에스파냐에게 계속적으로 이제 식민지를 생활해 왔었던 그 국가 같은 경우에 딱 하나밖에 없죠. 네덜란드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플라시 전투에서 승리했다. 영국 말하는 거죠. 영국과 벵골 프랑스 동맹하고 싸우게 되면서 영국에 승리하게 되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저쪽에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쪽에 있었던 인도 차이나 반도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인도 차이나 연방을 조직한 것은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프랑스 1887년경, 플라시 전투 같은 경우에 1757년이고, 포토시 은강 계획을 주도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스파냐가 잉카 문명을 여기는 점령하게 되면서 포토시 은강 계획을 주도하였죠. 에스파냐를 몰아내고 필리핀을 지배했다. 자, 이거 같은 미국 말하는 거죠. 1898년경에. 그 다음에 자화섬 장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스마트라라든가 브루네오 이런 섬들을 통합하면서 1904년경에 동인도 회사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됩니다. 17번에 이 왕조 같은 경우에 봅시다. 에프탈이라는 이 왕조 같은 경우에는 동북방 접경 지역에 머물고 있었다. 사실상 에프탈이 딱 나온 순간
굽타 왕조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동북방의 접경 지역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고, 핵심적으로 또 얘가 굽타 왕족이 아니라는 또 다른 증거가 뭐가 있냐면은 인더스강에서 티그리스강까지 완전히 점령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굽타 왕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넓은 지역을 가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인도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왕조 같은 경우에는 티그리스강부터 해서 인더스강이기 때문에 실상 사사왕조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그래서 약간 문제가 살짝 어렵긴 한데, 자,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은, 자, 가자니 왕조 같은 경우는 10세기이기 때문에 아니고, 이제 암리차르의 황금 사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굴 제국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시크 교도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당연히 무굴 제국이고, 수도 이스파한의 이만 강정을 이제 조성하는 인부. 자, 수도가 이스파한이라는 내용이 나오는 순간 사파비 왕조니까 아니고, 비잔티움 제국과의 계속된 전쟁을 우려하는 상황에, 그쵸? 사사왕조 페르시아가 이제 계속적으로 비잔티움 제국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서 사실상 국력이 많이 약화되었었죠. 그래서 결국엔 사사왕조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 651년경에 이제 이슬람에 의해서 결국에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거죠. 탈라스 전투에서 당나라 군대에서 맞서 싸운 병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마이야 왕조 말하는 거니까 당연히 정답은 4번이 되는 건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상당히 지금 지문 자체가 많이 어렵습니다. F탄에 나오니까 바로 굽타 왕조라고 고르면은 실상 뭐 정답이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물론 굽타 왕조가 존재했던 시기가 대충 한 4세기에서 5세기니까 당연히 비잔티움 제국하고 계속 이제 싸웠던 내용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4번으로 찍을 수는 있지만, 이 왕조가 정확하게 사사왕조 페르시아라는 것을 알면은 더 이제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 아마 만약에 이제 뭐 굽타 왕조와 관련된 선택지가 진짜 있었으면은 17번 문제는 자연스럽게 틀리는 문제가 틀렸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게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그 대신 이제 그나마 이제 선택지가 헷갈리게 안 돼서 다행인 거지. 선택지까지 완전 헷갈리게 됐었으면은 17번 문제는 아마 3점짜리가 아니라 거의 5.6점짜리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밑줄 혁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서양의 너머의 본국의회는 대정난에 직면하게 되자 식민지의 설탕세와 인지세, 자, 지금 식민지에다가 설탕세와 이제 임지세 나오고, 지금 뭐 이제 이에 따라서 이제 반발이 일어났다. 이제 미국의 독립운동과 관련된 내용이죠. 독립전쟁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와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찰스 1세 같은 경우 청교도 혁명이죠. 자, 프랑스 지원을 받았다. 그렇죠. 2번. 왜냐하면 영국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프랑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네덜란드라든가 뭐 이런 국가도 있었죠. 특히 또 영국 때 그 영국하고의 사이가 안 좋았었던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도 계속 도와줬었고, 에스파냐 같은 경우에도 계속 도와줬었죠. 그다음에 임시정부를 무너뜨렸다. 임시정부를 무너뜨린 거는 이제 1917년경에 있었던 3월 혁명, 이제 러시아 혁명 말하는 거니까 아니고, 부패 선거구의 폐지를 조려했다. 이거는 19세기 이제 영국에서 일어났던 여러 이제 개혁 중에 하나였었죠. 부패 선거구 폐지 같은 경우에는. 자, 까르보나리당의 영향을 받았다. 자, 까르보나리당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 쪽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이제 2번이 되고, 19번. 자, 봅시다. 이제 미국의 루즈벨트와 그다음에 영국의 처칠이 만났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고, 땡땡의 강제적인 영토 병합과 전쟁 범죄로 산산조각이 났다. 자, 베르사유 조약을 파기하게 되면서 이 국가 같은 경우에 독일 제국 말하는 거죠. 1933년부터 시작해서 45년경 이 사이에 있었던 사실 옳은 것은, 자, 일본의 중일 전쟁은 37년이니까 맞죠. 자, 소련이 포츠담 회담에 참가했다. 자, 소련의 포츠담 회담 같은 경우에 1945년 7월, 즉 독일 제국이 이미 망했을 때입니다. 독일 제국 같은 경우에 1945년 5월경에 이미 망했기 때문에 아니고, 그렇게 정답은 2번이 되고, 자, 일본, 독일 등의 방공 협정은 1937년이니까 맞죠.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를 공격하였다. 이거 1935년이니까 맞습니다. 자, 프랑스 남부의 BC 정부가 만들어진 거는 1940년이니 맞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 자, 가경제 사상의 영향으로 대한 탐구 영역 보면은 철의 여인 나왔습니다. 마가렛 태처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마가렛 태처가 계속적으로 내세웠던 게 신자유 정책입니다. 자, 이게 왜 나타나게 되었냐면 1929년경에 대공황이 일어나게 되면서 적극적으로 그 전까지만 해도 계속 사실상 국가가 큰 간섭을 안 했습니다. 이 경제 체제에 대해서. 근데 대공황이 터지게 되니까
네, 국가가 직접 나서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1960년, 70년대에 이렇게 국가가 계속적으로 개입하게 되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게 되고 소규 파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게 되니까 1970년경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신자유정책이 등장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 같은 경우에 신자유정책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자, 와그너법.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국의 이제 유지정책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아니고 이제 NEP라고 해서 신경제정책 같은 경우에는 레닌이 이제 당시에 했었던 경제정책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아니고 중국에서 인민공사가 조직된 것은 이제 대약진 운동이 실상 이제 하기 위해서 1950년대 내용이니까 또한 아닙니다. 영영방의 이제 파운드 블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공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이제 프랑 블록이라든가 이제 미국의 달러 블록, 그다음에 영국의 파운드 블록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죠. 세계무역기구 WTO가 만들어진 것 또한 신자유정책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였죠. 그러니까 정답은 5번. 이렇게 해서 1번부터 해가지고 20번까지 이제 문제를 해설을 해봤는데 문제 자체가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편도 아니었고 쉬운 편도 아닌 문제였습니다. 점점점 세계사가 가면 갈수록 지역적으로 내용이 나온다는 걸 볼 수가 있는 문제들이 많았었죠. 그래서 어쨌든 뭐 세계사에 대해서 조금 더 아시려면은 기본적으로 얘는 연도가 많이 나오고 국가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교과서라든가 이런 참고서 같은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보시고 개념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9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세계사 등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계속 여러 번 풀다 보면은 아마 자연스럽게 세계사를 이제 1등급 맞을 수 있는 이제 경지에 오르게 될 겁니다. 자, 이로써 이제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9월 모의평가 세계사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